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토킹 해시태그가 친구, 직장, 약속, 프로 지강러 대충 알겠네요. 그래요. 약속 안 지키는 친구들 꼭 있죠. 저희 아버지가 얘네 아버지도 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맨날 하시던 말씀이 10분 늦을 바에는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다. 사람이 시간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는 사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정말로 시간 약속에 있어서는 칼이었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고 먼저 기다리려고 하고. 근데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한 28년 친구가 있는데 걔는 약속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애여가지고 너무 많이 뒤어서 얘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얘가 언제부터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이제 본과 3학년 때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는데 병원에 실습 나가서 약속을 어긴다는 거는 뭐 거의 레지던트들한테 죽음이기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지키더라고요. 그때는 이 새끼가 지킬 수 있는데 안 지켰던 거구나. 분노가 치밀어서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변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일단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개념 없는 프로 지강러 친구와 손절하고 싶어요. 20대 대학생입니다. 벌써 5년지기가 된 대학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참 밝고 주변 사람도 알뜰살뜰 잘 챙기는 착한 친구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약속을 잡아도 10분, 30분, 심지어 2시간씩 늦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갑자기 몸이 아팠다, 부모님이 싸웠다, 신도림행 지하철을 탔다 등 별의별 변명을 다 댑니다. 어떻게 사람이 5년 동안 약속이 있는 날마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심지어는 제가 힘들게 예매한 공연 티켓이 있는데 이 친구의 지각으로 입장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약속 잘 지키나? 저는 잘 지키죠. 시간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 이제 종종 대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마음을 비워요, 일단. 한두 번 경험하면 사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지키면서 화내고 강요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넉넉하게 나가는 것 같긴 하고요. 그 이외에 기본적으로 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죠. 그렇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15분 이상 안 기다린다가 철칙이었거든요. 심지어 여자를 만날 때도 시간 안 지키면 화도 내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시간 안 지키는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는 얘는 기본 30분에서 1시간이 늦으니까 저는 아예 약속을 30분 정도 후에 나간다든지 해서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거의 마음 비워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와 되게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네요. 제 친구는 변명조차 안 했어요. 그냥 늦었다. 그냥 늦게 일어났다.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계속해서 변명을 하네요. 근데 계속 늦었다라고 뭐 하는데 넘어가셨다고요? 한두 번 싸웠겠어요. 네가 인간이냐부터 정말. 하지만 차라리 저는 그게 낫어요. 이런 식으로 약속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다라고 5년지기 친구인데 그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더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이 다 이제 불안도가 높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버지 얘기도 했지만 어머니도 강박적이고 그치. 저희 형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높은 사람들 틈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제가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난 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학원을 갈 때면 얘는 원래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한 5분에서 10분 늦게 와요. 저는 이제 화를 많이 냈었죠. 승질 내고 이제 둘 다 말 안 하고 이제 학원 갔다가 끝나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풀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깜빡이면 저는 무조건 뛰어야 되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기다려요. 다음 불이 들어오면 그때 걸어가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가 막 급박하게 나를 어떤 틀 안에 가두고 밀어붙여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약속이란 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친구랑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가고 싶으시면 친구한테 보고 계시는 굉장히 좋은 점이 지금 있잖아요. 밝고 주변 사람 살뜰히 잘 챙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장점을 보시면서 또 그 안에 분명히 내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보고 가시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도 내가 큰 매력을 못 느낀다. 그러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이외에 장점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라면 저는 그 장점을 보면서 이 친구의 이런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을 보면은 좀 전에 양재영 원장이 얘기한 친구처럼 성격, 성향 자체가 불안도나 긴장도가 낮은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사연에 나온 그 친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분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거든요. 근데 불안도와 긴장도가 낮다 보니까 뭔가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떨어져요. 이런 서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하고 5년 동안 친하게 단짝으로 지낸 이유는 분명히 성격적 장점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도 뭐 제 친구의 장점이 좋으니까 28년 동안 친구하고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ADD나 ADHD 약간 산만한, 그러니까 뭐 병은 아니더라도 좀 주의 산만하고 충동성이 있는 분들이 또 약속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친구가 늦게 되는 것이 수동 공격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앞에서 거절을 잘 못하고 다 받아주는 유형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화를 드러내는 것이 이런 식으로 늑장을 부리는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수동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수동 공격은 사실 좀 성숙한 방어 기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시는데 이 친구랑 오랫동안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으시면 네가 나한테 불만이 있거나 평소에 사람들한테 쌓였던 거에 대해서 좀 잘 그때그때 풀고 가는 게 어떻겠니라는 식의 유도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거절이나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 시간 약속에서 굉장히 늦게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타인이 경험하는 것 이상의 불안도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껴요. 내가 버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잘 도착했는지가 꼭 확인이 된 이후에 그 자리에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늑장 부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수동 공격의 유형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너무 많이 받아주고 너무너무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그 수동공격이라는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 친구가 의식적으로 이러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근데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친구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든 간에 약속 시간을 반복적으로 늦는다는 건 결국엔 사회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칙과 시간인데 이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이 가는 경우는 사회생활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늦을 때마다 변명을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은 채 습관성으로 자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친구분이 혹시나 이걸 본다면 그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2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신입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밀려드는 업무를 받으면 뭐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리가 전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데드라인을 어기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제 몸과 머리가 제 자유의지대로 행동하지를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직장에서 깨지고 상사들도 저를 신뢰하지 못해서 중요한 일은 맡기지도 않습니다. 남들은 이틀이면 할 걸 일주일을 줬는데 왜 제 시간 안에 하지를 못하냐는 소리를 듣는데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양브로에게 사연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이분이 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성인 ADHD나 ADD가 아닐까 이제 의심이 좀 많이 됩니다. 네. 남들은 이틀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제 끌어안고 집중을 잘 못하시지 않나라는 이제 의심이 많이 들고요. 그 몸과 머리가 제 자유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다른 이제 관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보통 직장 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쳐야 될 일을 그 시간 안에 마치지 못하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ADD나 ADHD 성인형이 남아있는 분들 이분들 특징은 뭐 일하려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막상 일을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하는 데까지 준비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죠. 컴퓨터를 켰는데 바탕화면에 뭐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고 또 일하다가 멍 때리면서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 핸드폰 열어서 뭐도 보고 일하기 전부터 시간을 다 잡아먹고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하나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강박적인 분들도 데드라인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강박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잡았을 때 그거를 너무 꼼꼼히 하려고 그래요. 각 잡아서 너무 이쁘게 뭔가 깔끔하게 쫙 정리를 해나가는데 정해진 시간까지 죽어도 못하죠. 그래서 데드라인 자꾸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굉장히 산만하거나 굉장히
강박적인 분들이 데드라인을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사실 ADD나 ADHD가 좀 더 의심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또 오히려 강박적인 성향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치게 꼼꼼한 강박적인 성향이다라고 그러면 조금은 놓는 연습, 좀 내려두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산만해서 뭐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난 분명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딴짓거리 하고 있고 뭐 이런 분이다라면은 다른 데 신경이 가는 걸 자꾸 좀 차단하고 참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강박적이다 이제 얘기하셨는데 흔한 말로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에서 100까지 가야 되는데 1, 2, 3, 4, 5, 6, 7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뒤 거를 못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분들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는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이제 완벽주의나 강박적인 분들이 많은데 이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DHD 때문에 산만해서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붙잡고 이걸 하다가 또 불안하니까 다시 이걸 보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ADHD 같은 경우에는 뇌가 이제 집중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뇌의 어떤 정상적인 에너지 레벨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레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치료의 어떤 방향인데 불안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차분하게 뭔가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낮추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나서 어떤 치료 접근을 가질지 이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형 AD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소학이나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잉 행동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성인 ADD 같은 경우에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ADHD임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전문가 만나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데드라인 때까지 진행된 나의 그 일, 결과물의 완성도를 보면 조금은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박적인 완벽주의인 분들이 10개를 해야 될 때 데드라인에 못 맞췄다. 그러면 처음에 1, 2, 3이라도 해놓은 걸 봤을 때 그 결과물이 굉장히 훌륭할 가능성이 크고요. ADD나 ADHD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3까지나 4까지 했던 결과물조차도 썩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럼 데드라인 때까지 해놓은 내 일의 결과물이 어떤 상태인지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느 쪽인지 좀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제가 조금 의심이 되는 거는 2년 동안 이게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본인 스스로도 많이 우울감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다뤘지만 우울증의 증상이 우울하다, 슬프다, 뭐 불안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인지 증상 속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울증 때 그냥 우울하고 슬픈 게 끝이 아니라 머릿속 뇌 활동 자체가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집중력과 같이 다니는 단기 기억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일의 성과물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은 혹시나 또 우울증이 동반되진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돼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정신과의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고 기본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우울증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울증도 꼭 같이 점검하셨으면 좋겠네요. 친구 혹은 직장 내에서 약속과 데드라인, 프로 지각러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뭐 많이 내려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라도 약속이라는 거는 뭐 지키려고 하는 게 약속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건 결국에 내가 내 신용을 힘 안 들이고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나와의 약속부터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에는 신용도 올리고 자존감도 올리고 그런 거니까요. 오늘도 양브로의 정신세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마인드카페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사연 많이 올려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